다 잘해도 쓸데없다.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해왔는데 천안함 사건 이후에 영등도 도발 이후에 이게 아주 실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다리 설명을 안 해도 그 말이 아 맞는 말이구나. 요 경우에 해당하는구나 하고 실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또 그 말은 뭐냐. 경제 실패하고 외교 실패해도 자주국방 하나만 확실하게 잡고 있으면은 기회가 온다. 바로 북한이죠, 북한. 북한은 경제도 망가져버렸어요. 외교도 실패가 고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자주국방이죠, 자주. 북한은 자주국방 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자주국방을 못하는 나라예요. 이건 뭐라고? 좋게 말하면 동맹국방을 하고, 나쁘게 말하면 4대 국방을 하죠. 4대 국방. 의존해서, 외국의 힘에 의존해서 국방을 하는. 남북한의 다른 모든 부분에서의 절대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북한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북한은 자주국방을 하는 체제고 남한은 자주국방을 하지 못한다. 하지 못한다. 이거죠. 요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근데 이거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에서 우리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이기는 부분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자주국방을 못하는 국가나 민족은 아무리 잘 살아도 그것은 사상 누각이다.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하는 실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 역사 속에서 세계의 역사 속에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숱하게 보았다. 숱하게 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대남 전략은 이거죠. 우리가 또 김정은이가 나와가지고 뭐 인민들을 고깃국을 먹게 하겠다. 살밥을 먹도록 하겠다. 이런 또 공약을 했다고 우리가 비웃고 있어요. 비웃고 있어요. 그러나 북한 정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핵무기로서 남한의 경제력을 먹어버리면은 북한 인민들을 배불리 먹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저기서 말하는 강성대국, 북한이 말하는 강성대국의 정의는 뭐냐? 북한의 군사력과 남한의 경제력을 합친 것을 이야기한답니다. 그 근사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 핵무기 능력을 가지고 남한의 경제력을 흡수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통일된 한국은 군사강국이 되고 경제강국이 된다. 이게 강성대국이다. 북한의 강성대국의 논리가 그거라고 그래요.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을 먹을 수가 있다. 이거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김정일 입장에서 보면은 정세를 이렇게 분석하고 있을 것입니다. 남조선 괴뢰군은 한 번도 스스로의 결심에 의해서 전쟁을 해본 집단이 아니다. 6.25 때 우리가 쳐들어갔는데 미군이 들어와서 우리가 졌다. 미군이 들어와서도 인천 상륙작전이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비슷하게 싸웠지 않느냐. 그런데 유엔군이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밀렸다. 따라서 미군이 빠지면은 한국군과 1대1로 붙으면은 자신 있다. 더구나 우리가 대남 공작을 잘 해가지고 남한에 우리를 편드는 강력한 침묵 세력이 있다. 우리는 남조선이 갖지 못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전쟁 의지와 핵무기와 남조선의 우리 세력을 결합시키면은 반드시 적화 통일 가능하다. 그런데 하나 걸림돌이 있다. 그것은 한미동맹에 의해서 주한미군이 와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을 어떻게 철수시킬 것이냐 하는 지령을 남한의 자기 편 종북 세력한테 우리 편 종북 세력한테 내려놨다. 열심히 하고 있다. 또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과 직접 1대1로 담판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제의를 한다.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없애고 평화협정을 맺고 하면은 우리 핵무기 폐기하겠다. 핵무기와 한미동맹을 맞바꾼다. 그래서
그게 가능해지면은 그때는 핵무기가 없더라도 남한과 1대1로 싸워서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에 틀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틀렸다고. 이 김정일의 생각에 뭐가 틀린 게 있습니까? 이것이 김정일 생각이 그거에 맞겠구나 하도록 믿도록 한 게 이번에 연평도 천안함 사태 이후에 또 그 과정에서 우리 군대가 보여준 또 우리 국가지도부가 보여준 아주 비겁한 의존적인 웰빙적인 체질인 것입니다. 체질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통렬한 이 자기 반성이 전 국민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부터 저 밑에까지. 그런데 항상 이 대중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강해요. 열심히 생활을 하는 사람은 중요한 판단에 그렇게 틀린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먹물이 좀 들었다 또는 권력욕이 있다 이럴 것이 많고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 또 거짓말을 잘하고 위선적인 논리를 잘 만들 수 있는 소위 지식인층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건강하지가 못해요. 그러나 이번 사태가 나니까 여론이 많이 바뀌었어요.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햇볕 정책 반대가 70%나 됐답니다. 70%. 그 전에는 햇볕 정책 반대가 찬성과 거의 비슷비슷하거나 오히려 찬성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북한에 어떤 지원을 해줘도 안 된다 하는 여론이 60%나 됐다고요. 이것도 그 전보다 엄청 늘어난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연평도 도발 이후에 비로소 사물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면은 한나라당은 조금 떨어지고 지지율이 민주당은 폭락하고 민노당은 5%에서 2%대로 희미해져 버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민심이 각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민심이 각성을 하고 있다. 민심이 화가 났다. 이 화난 민심이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죠. 화난 민심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누구는 이런 분석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비행기를 동원해서 갈겼더라면은 어떻게 됐을까? 오히려 우리가 얻어맞는 쪽을 선택을 한 게 오히려 잘 된 거 아니냐. 이런 또 일종의 합리와 비슷한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국민들이 이렇게 화가 났느냐 하는 것은 결정적인 것은 지금 얻어맞고 있는 그 중에 텔레비전 자막에 이렇게 나왔죠. 이명박 대통령은 확전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게 그 순간에 아주 얻어맞고 있는 와중에 그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난 거죠. 화가 났어요. 이 화가 났기 때문에 전쟁 공포증이 뒤로 밀렸어요. 화가 먼저 나고. 그러지 않았으면은 야 이게 전쟁 나는 거 아니냐 하는 전쟁 공포증이 더 앞서갔으면은 아마 우리가 아주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텐데 오히려 대통령의 그 발언이 우리 국민들을 화를 나게 만들 겁니다. 얻어맞았는데도 분하고 대통령이 확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분해가지고 화가 났다. 지금까지도 화가 안 풀렸다. 화가 나니까 전쟁 공포증이 약해져 버렸어요. 이 전선에서 싸울 때 보면은 처음에는 서로 포격전이 일어나고 하면은 다 겁이 난답니다. 그러다가 옆에 동료가 총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는 걸 보면은 화가 나가지고 그때부터는 공포심이 없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무모할 정도 용감한 돌격을 감행한다는 겁니다. 바로 동료가 피를 흘린 걸 보고, 즉 분노가 공포심을 누르는 거죠. 이번도 그 분노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한 국군에 대한 분노가, 김정일에 대한 분노가 전쟁 공포증을 눌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민심의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해병대 지원자가 오히려 더 늘었다.
차라리 전쟁을 감수하라도 반드시 보복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그 전에 하고 완전히 다른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와중에서 이 찬스를 잘 이용해서 나라를 새로 만들어 가야 될 텐데, 각성, 국민 각성이죠. 그러려면은 대통령이 프로그램을 많이 내놓고 한나라당이 뒷받침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 현재까지는, 오늘날 이 시점까지는 말밖에 없다. 말밖에 없다. 행동이 안 나온다. 말은 나오는데 행동이 뒷받침하지 않으니까 이 상태로 오래 가면은 또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찬물을 끼얹고 곧 망각으로 가고, 그러다면 전쟁 공포증이 눌렸던 전쟁 공포증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게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리가 할 일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